안녕하세요. 믿기 힘든 이야기 같지만 실제 사연을 대신 전해드리는 박옥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2세 김용준이라고 합니다. 작년 4월, 저는 평생 모아온 집을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날 제 손은 오랜만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움켜쥐고 있던 무언가를 놓아버리는 순간처럼 힘이 빠졌습니다. 그 집은 제 땀과 굳은 살, 제 청춘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시멘트 냄새를 맡으며 벽돌을 나르고 땀을 훔치던 시절, 저는 늘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가족만의 집을 꼭 가지겠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든 게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등기소에서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아내가 제 팔을 톡 치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다 끝났네. 우리도 좀 쉬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흐린 날씨였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은 오랜만에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케이크를 준비했고 며느리는 부엌을 바쁘게 오가며 반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걱정 마세요. 집은 제 명의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부모님 집이에요. 앞으로는 편히만 사세요. 며느리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힘든 일도 제가 맡을게요. 요리도 빨래도 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져 제 팔을 쿡 찔렀습니다. 이제 우리 노후는 정말 평탄하겠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젠 좀 쉬자. 그러나 균열은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도 요금 고지서가 도착한 어느 날,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생활비는 앞으로 분리하는 게 어떨까요? 서로 깔끔하게 정리되잖아요.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낼게. 평생 아껴 모은 돈이 있으니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 부담 덜어주자. 그날은 대수롭지 않았지만 그 작은 말이 결국 선이 되었고 선은 점점 굵어져서 벽이 되었습니다. 냉장고에 라벨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반찬통마다 부모님 구역, 받을 며느리 구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치통 옆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고 며느리는 말없이 우리 반찬통을 다른 칸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아내는 김치를 꺼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집 냉장고가 무슨 편의점 진열대도 아니고. 저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냉장고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점점 넓어지는 간격. 며느리의 말투는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방 좀 비워주실 수 있나요? 청소업체가 들어와야 해서요. 아내는 작은 가방을 챙기며 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거실로 나왔다가 다시 베란다로 밀려났습니다. 어느새 우리 집 안에 우리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은 더 이상 가족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눈을 피했고 며느리는 무표정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걸리적거리나 보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불을 껐습니다. 비 오는 날, 닫힌 문 그리고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내리던 오후, 약국에서 혈압약을 받아 들고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도어락 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지만 이번에도 실패였습니다. 내가 기억을 잘못했나? 아내가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다가오다 멈췄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으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분리해서 지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짐은 나중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우리는 약봉지와 손수건 몇 개를 들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으니 비가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낡은 보온병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작은 공책을 꺼내 글을 적었습니다. 몇 월 며칠, 도어락 변경. 문 열리지 않음. 며느리 메시지 수신. 우리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이웃 정여사가 우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우리는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여사는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가 본 건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 말은 작은 등불처럼 우리를 비춰주었습니다. 소문과 진실. 그 후 우리는 매일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냉장고의 라벨, 쓰레기 분리표, 바뀐 도어락, 차가운 대화들.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소문은 금세 번졌습니다. 같은 동네 이웃들이 수군거렸고 주민 모임에도 이야기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상사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수 씨, 부모님 사실입니까? 다시 함께 살 수 있을지 아니면 각자의 길을 걸어야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책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집은 벽과 지붕이 아니라 함께 앉을 수 있는 자리다. 그 자리를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른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안녕하신가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